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위험물법 하고요. 뒤쪽에 이제 화재조사법 해서 요 법규는 우리가 한 4시간, 5시간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기초 시간은. 자, 그래서 파트 6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쵸?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총칙이 나오죠. 그죠? 총칙. 보십시오. 여기 총칙. 자, 그래서 여기에 1조, 2조, 3조, 3조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1조에 가보면 여기도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 저치운이라고 해서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그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맞나요? 네. 그리고 정의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보니까 뭐 위험물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위험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량, 이런 지정 수량,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제조소 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알면요, 여러분들 또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또 사용이 가능해요. 어디에서요? 소방학개론. 아셨죠? 그래서 소방학개론에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여기서 보시는 거야. 위험물법에서.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할 거고, 자, 이쪽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시행령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시행령 별표 1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얘가 나와요. 종류, 성상, 위험 등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행령 별표 1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같이 외울 거고요. 뭐 별표 2, 별표 3도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2 값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나왔었긴 하지만 이런 것들 또 같이 저하고 나중에 보실 거고요. 시행령 별표 3, 뭐 취급소 구분, 저장소 구분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뭐 국가 책무,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저하고 간단하게 볼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나마 나올 만한 조항이 요 5조 또 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취급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취급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기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2장에 가보면요.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라고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6조에 6조에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그죠? 그럼 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가보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여기에, 여기.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제조소 등. 아셨죠? 그래서 이 제조소 등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설치하고 또 허가를 하려면 이걸 누구한테 여러분들 설치와 허가를 받냐면 시도지사. 누구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요거를 받아야 된다. 자, 근데 만일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냥 설치도 마음대로 하고 허가도 시도지사한테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유로운 장소가 있어요. 자유로운 장소.
그래서 우리가 설치 신고도 안 해도 되고 허가도 안 받아야 되는 장소, 그 장소의 종류, 요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요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6조가. 그래서 6조는 나중에 꼭 정리를 하셔야 돼.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신고도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 그쵸? 요것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고, 완공 검사에 대한 거. 안전 성능 검사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쪽에서 이제 뭐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전 성능 검사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안전 성능 검사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다 우리가 제조소 등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또 완공 검사라는 걸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탱크 검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조소 등을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완공 검사라는 걸 또 받아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조소 등을 설치한 사람에 대한 지위 승계, 그쵸? 그래서 거기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0일 이내에 이 지위 승계를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아까 공사업법에도 있었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신고해요? 지휘승계 신고를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그쵸?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제조소 등의 폐지가 있어요. 폐지. 그래서 제조소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또 14일 이내에 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돼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폐지. 자, 사용 중지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14일 전까지 중지. 요건 잠깐 사용을 안 하겠다 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자, 이거는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뭔가 이제 잘못돼 있으면 너네를 사용 정지를 시키겠다. 잘못을 했으면. 근데 또 사용 정지 처분을 내가 또 돈으로 어떻게 보면 과징금으로 퉁칠 수 있거든요. 요게 2억 원이에요. 2억 원.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제조소 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제조소 등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 위험물을 운반하는 곳, 요런 세 곳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해요. 자, 됐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줍시다. 나중에 저하고.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 상당히 많다고, 위험물법이. 그래서 학생들이 시설법이랑 위험물법을 짜증나해요, 항상. 나라도 짜증날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다 공부하라 그러면 양도 너무 많고, 그죠?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조항들 위주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세부 조항들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자,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안전관리. 중요하겠죠, 안전관리. 그럼 여기 가보면 위험물 시설 쪽에서 유지관리는 일단 관계인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계인이 직접 못하니까 이 사람을 선임을 해요. 이름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를 시키죠. 그럼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고 또 언제 선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은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은 똑같죠. 그리고 만일 대리자를 선임할 거면 대리자는 30일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어요. 대리자는 이제 잠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내가 원래 위험물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에 있었는데 뭐 여행이나 질병이나 출장 이런 걸로 조금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리자를 선임을 할 수 있는데 그 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7조 시험자 이거부터 봅시다. 탱크 시험자. 자, 탱크 시험자는 이게 시험자지만 회사예요. 회사. 자, 이 회사를 누구한테 등록을 하고 어떻게 등록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이 회사는 등록을 누구한테 해요? 시도지사한테.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보십시오. 아셨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런 내용이 더 잘 나오죠. 요런 내용. 그리고 이 17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방규정. 이 예방규정을 누가 정하냐면 시도지사. 누구요?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가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전에 제출을 해주는 어떤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조소 등이 있을 때 이 제조소 등에서 내가 예방규정 사항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정해서 내가 미리미리 뭐를 하겠다? 제조소 등에서 사고가 나는 걸 예방을 하겠다라는 걸 정해서요. 이걸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모든 제조소 등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뭐 제조소,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뭐 옥내 저장소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는 얘도 등장했습니다. 정기 점검도.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체 소방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최근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자체 소방대는 어디에? 제조소 등에. 들어가 있는 자체적인 소방대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담배 피지 말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조소 등 위험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땐 요런 것들, 요 조항 위주로 나중에 저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위험물의 운반, 운송.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여기 운송. 운반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운송에 가보면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 자, 얘네를 운송할 때는 꼭 그 안에 누구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운송 책임자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 두 가지 위험물 이름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감독 및 조치 명령은 지금 여기에서 출입 검사 등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요 조항 있죠, 요 조항. 위험물이 누출됐을 때 사고 조사를 누가 하는지 요거 청본서가예요, 청본서. 아셨죠?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본서.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탱크 시험자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명령,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4조에 가보면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시본서. 아셨죠? 그래서 이거 시본서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라 라고 조치명령이라는 걸 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 정지 명령, 이것도 시본서. 아셨죠? 그리고 저장 취급 기준 등 준수 명령, 이것도 다 시본서. 그래서 긴급하게 사용 정지 명령 내릴 수 있고 저장 취급 기준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면 준수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여기 딱 하나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시본서인데 여기만 청본서잖아요. 그렇죠? 저런 내용을 조금 포인트로 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명령이라는 건 거기 가보면 나중에 갔을 때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응급조치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본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보칙. 네, 보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안전교육이나 뭐 청문, 특히 청문. 제가 청문은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랬죠? 청문 위주로 나중에 저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조사법인데, 이 조사법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이 위험물법이 여러분들 양이 이렇게만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우리가 얘가 있어요. 요거. 이게 양이 많거든요. 이게 짜증나는 거 여러분들. 별표 이게 4부터 뭐 별표 2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양이 진짜 어마무시 거의 책 한 권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뭐 다 넣어놓긴 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하고 나중에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 근데 여기에 주로 이르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조소 등 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별표를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 처음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아,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줄여 나가야죠.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책에 다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양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별표만 딱 모아서. 아셨죠? 왜냐면 학생들이 이 별표를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 따로 넣어놓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화재조사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여기가 이제 화재조사법이라고 해서 양이 제일 적죠. 되게 심플하게 딱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목적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재 원인, 화재 피해 현황,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화재조사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정의에 가보면 자, 여기에 화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화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조사가 뭐냐? 그리고 화재조사관이 누구냐?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들어가요. 됐죠? 등등등등. 그리고 뭐 관계인 등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네, 읽어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같이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자, 2장에 가보면요, 화재조사의 실시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화재조사의 실시는 누가 하냐라는 거지, 내 말은. 화재조사 누가 합니까? 이거 공무원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체 없이 당장. 됐죠? 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우리가 화재조사의 실시에 가보면 조사 항목 같은 거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어떤 것들을 조사할 거냐, 조사 항목. 또 이제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절차.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전담 조사 부서, 화재 조사 전담 부서, 그죠? 여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관서장. 그러니까 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서죠, 그죠? 거기를 설치를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관서장이 설치 운영하는데 여기에 뭐 업무, 그죠? 자, 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거냐. 그리고 화재조사관의 어떤 자격, 누가 화재조사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장비 시설이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한번 이 장비 시설 기준이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웃긴 거라고. 여러분들, 이 감식기기가 16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식기기가 있고 뭐 감정기기가 있고 막 기기 종류가 이게 한두 개가 있으면 내가 외우라고 하겠는데 다 합치면 50개가 넘어요. 그걸 외우기가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쵸?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되게 당황했거든요. 저도 야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 일단 기출에 나왔었던 거니까 한번 눈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죠? 눈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재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요게 이제 이 안에 가보면 대형 화재가 뭔지 딱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아셨죠? 자, 그리고 화재 현장의 보존. 이 관서장이, 왜냐면 증거 보존을 위해 화재 현장을 보존해야겠죠, 그죠? 자, 출입 조사. 이것도 관서장이 하겠죠, 관서장. 맞나요? 관서장이 하겠죠. 관계인의 출석. 이것도 관서장이 관계인한테 조사할 게 있으면 잠깐 서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출석을 하게 해서 뭐를 할 수 있대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물 수집. 이것도 관서장. 증거물에 대한 수집도 가능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협력해야 된대요. 서로 도우래요.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그죠? 나와 있고,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그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알려줘야겠죠. 이것도 관서장. 맞나요? 그리고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이것도 다 관서장. 이게 다 관서장이야, 여기가. 관서장. 그죠? 그리고 화재조사 기반 구축에 가보면 요 감정기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 감정기관은 관서장이 아니고 청장이.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다야,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나중에 저하고 정리를 하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자 보세요. 이 각 법에요. 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벌금 과태료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아셨죠? 왜냐면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벌금과 과태료. 그래서 벌금이 뭐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조항이 있고, 뭐 과태료가 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벌금과 과태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땐 얼마,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법이 다 들어가 있고, 법에 벌금과 과태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법은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드렸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법은요, 제가 기초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 따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고, 내가 그냥 이런 걸 배우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있죠. 봐봐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법에 가보면, 자, 여기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그죠? 기초 시간에.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죠? 또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디에선 시험 문제가 좀 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개념도 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기본법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시설법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고, 예방법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고, 공사업법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죠? 위험물법, 화재조사법. 어차피 제가 그냥 이런 조항이 중요하다,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크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 제가 수목에 또 이제 요 기초 강의를 찍을 때는 제가 그냥 학개론을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개론 이틀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이제 5월 이제 5월 어린이날 지나고, 그죠? 5일 지나고 6, 7, 8일일 거예요, 아마. 8일, 9일. 그때부터는 이제 정규반 책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정규반 책에 대한 안내는 제가 이제 대략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제가 또 준비 잘 해서 앞에 또 나와서 제대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